자, 주택연금은 아까 배웠다 그죠? 복합용도 주택 된다 이런 했죠, 까지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강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시면은 자료가 많이 나와요. 농림축산식품부. 자, 거기서 뺀 자료입니다.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나온 거를 보니까 자, 봅니다. 2015년도에 농지연금은 감정가 70%에서 80% 주겠다 올라갔습니다. 10%. 그죠? 올라갔는데 80%에서 90% 되는 것은 2019년도에 보면요. 19년도 보면은 80%에서 90%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작년부터 자, 우리 감정가는 농지연금은 몇 프로 준다고요? 90%. 그럼 10억 같으면 9억 준다면 9억 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감정이 예로 10억짜리가 3억에 낙찰될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3억 정도에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그런 거를 잘 사가지고 한 9억 정도, 90%니까 9억 정도까지만 받아내면은 8억까지만 받아내면은 월 300 정도는 받습니다. 8억 정도만 오면은 그러면은 예로 한 8억 정도를 예로 2, 3억에 낙찰 받아서 잘해서 한 8억 정도에 7, 8억 정도만 되면은 월 300은 받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뀐 거는 여기 보면은 작년도에 11월 달에 뭐를 바꿉니다. 바꾸는데 여기 보면은 대상 사업자의 담보농지 보유 기간 및 담보농지와 주소와의 거리를 제한한다. 자, 여기 이제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낙찰 받고 2년 지내야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낙찰 받고 2년 지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리가 멀면 안 되겠다. 옛날에는 창원에 있는 황경련 원장이 경기도 파주의 농지를 8억을 받아서 연금을 300 받아 하는 게 보기 싫더라. 농어촌 공사에서 보기에는 좀 안 좋더라 마음이. 그래서 법을 바꿨습니다. 낙찰을 받고 2년 지내세요. 그 다음에 너 그 동네 아니면은 못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그럼 예상 연금액 조회 등등인데 요거는 잘 모르는 거는 요 전화하면 됩니다. 1577-7770 농지연금은 요 전화하든지 안 그러면은 가까운 한국농어촌 공사 그 전화하시면 되고 특히 홍보실에 전화가 여기 있네. 그죠? 이런 데 기억해 놨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모를 거는 상세한 거는 이런 데 물어봐야 돼. 알겠어요? 농지연금도 주택연금도 너무 상세하게 물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땅이 10,000평인데 주택이 20평이라 그 농지연금 됩니까? 그러면은 될까 안 될까 그거? 땅이 10,000평이고 주택은 20평이라 주택은 주택 아닙니까? 연금이 되나 안 되나? 좀 애매하죠, 그죠? 안 될 확률이 많겠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시골에 농지도 주택도 농지연금 됩니까? 그 다음에 걸린 주택인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했죠? 2분의 1 이상이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농지연금도 상세한 거는 요다 물어봐야 돼. 농어촌 공사 요런데 알겠죠? 담당자한테 줄 사람한테 항상 물어야 돼. 자, 건축도 그래요. 원장님 그 땅 사면 건축 됩니까? 급여 됩니까? 나도 잘 몰라. 그죠? 그럼 너한테 뭡니까 그거? 허가권자 누굽니까? 건축 허가권자. 그럼 하포구청에 건축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걔네들은 딱 전화 번제받게 되면은 다 해줍니다. 뭐 설계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면은 됩니다. 또 산에 있는 거는 상하수도 있어야 되니까 전기수도 이런 게 다 설계 도면이나 다 들어오면은 검토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항시 주는데 이런 데 전화를 많이 물어보세요. 딱 기억해 놨다가 자, 이게 자꾸 늘고 있대요. 농지연금도 느는데 이 금액을 봅니다. 금액이 자, 지금 봅니다. 보통 농지연금 65살 넘어야 되거든요. 65살에 여러 6억을 맡겼다 그러면은 218만 4천원인데 주택연금 봅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아까 있었죠. 65살 되면은 자, 봅니다. 65살에 6억이다 그러면요. 주택연금 6억이다 그러면은 150만 5천원이네. 그럼 금액이 농지가 많죠? 그죠? 그럼 뭐 한 30% 가까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30%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65세 주택은 65세에 6억을 맡기니까 150만 5천원이고 아까 농지는 218만 4천원 한 70만 원 가까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그럼 주택이 좋은 점 뭐냐 그러면은
주거가 돼, 주거. 그죠? 농지는 그 주거를 못 하잖아요. 자, 그건 이제 사는 거 공짜고, 또 월세 또 공짜입니까? 주택은. 그죠? 월세 받는 것도 공짜입니다, 월세. 자, 이런 또 조항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작아도 또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 자,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자, 봤어요? 금액상으로는 65세인데 6억이면은 218만 4천여가 주택은 150만 원쯤 됐어요. 그래서 한 6, 70만 원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자, 여기 봅니다. 보도자료, 이런 걸 보여요. 보도자료. 한국노후촌공사의 보도자료입니다. 65살 넘어야 된대요.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필요하다.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두 개가 전제인데, 그런데 요것도 월 상한액은 300만 원만 가져가라 하면, 그럼 부부 별도 되느냐? 됩니다. 주택연금도 받아도 됩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주택연금, 국민연금 다 별도입니다. 그럼 상관없고 300만 원까지 된다. 합니다. 그러면 담보물 평가는 개별 공시가 100%를 하든지 감정가를 90%를 받아가든지 이제 요리 됩니다. 그러면 이래 봅니다. 똑같은 10억인데 감정가가 개별 공시가가 예로 8억이더라, 감정가는 10억이더라, 이런 게 좋아요. 알겠죠? 급할 때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럼 공시가 8억을 해둬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로 10억짜리를 낙찰을 3억에 받았어요. 3억에 받았는데 저가 또 감정분기에는 한 6억밖에 안 놓은데 너무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그런데 공시가가 8억이라 그럼 8억을 해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개별 공시가 높은 게 좋아요. 낮는 거보다는. 자, 그 다음 봅니다. 쭉 봅니다. 그 다음 쭉 읽어보세요. 이는 어려운 건 없어요. 얹고, 문제는 5년 이상 65세인데, 여기에 보면은, 65세가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답. 지목이 전답이 됩니다. 그죠? 가수원, 전답. 지목이 농지모 됩니다. 농지모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받는 정액형. 예로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의 약 3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일시 인출형. 자, 이제 6억짜리를 받는데 자녀가 결혼해요. 돈이 한 1억 5천 필요해요. 그럼 한 30%, 6억에 한 30% 정도는 1억 5천 정도는 일시불 땡깁니다. 그럼 땡기면 연금이 좀 작아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은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작게 받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16페이지 24번입니다. 24번. 대상 중에서 신청인이 만 65세 이상이 된다. 자, 배우자 잘 봅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의 경우에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죠? 하다. 자, 그럼 60세 미만이면 뭐잖아요. 비승계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을 그러면은, 65살, 65살에 이제 남자가 몇 기죠? 예로 이제 남자다 그러면 65살인데, 배우자가 60살이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승계 조건으로는 됩니다. 승계 조건으로, 연금이 되는데, 동남아시아 그 배우자를 만난 게 30살 만났어. 30살. 복도 좋아. 65살. 그럼 어찌 되느냐? 지금 어찌 됩니까, 나뭐? 됩니까, 안 됩니까, 농지가? 된대요. 안 돼. 비승계. 승계를, 남자가 죽으면은 승계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승계를 하면 된대요. 아시겠죠? 비승계를 하면은 된다. 자, 농지음약 신청약정 당시에 배우자 비승계로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비승계를 한다. 이게 이제 남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승계 안 된다. 승계 안 된다. 아니, 그게 승계를 안 받는 조건에 받아준다면 승계를. 남자가 죽어비면 막 끝나는 걸로 막 그렇게 해서 된다는데. 그럼 돈을 못 돌려받는 예? 못 돌려받는 거예요, 돈을. 이제 이런 경우 있겠죠. 너무 65명, 66살 죽어버렸어. 또 배우자는 또 동남아시아 또 젊은 배우자가 30살 또 배우자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상속 절차에 따라서 1년치 받은 거는 주판 내가 빼고 나머지 돌려주는 거로. 연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130살 살았어. 너무 많이 받아 무서. 주고 비싸.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녀들한테 상속자는 상관없다. 아니, 원장님 말만 들어 1년 받다가 죽었을 경우에 받았는 거 돌려주고 농지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도해약 됩니다. 중도해약. 내가 받은 거는 주판 나가고 주고 이걸 땅값이 올라비서 10배 올라비서 10배. 그러면은 물세 해야 되겠죠. 물세. 낙장 구입해야 되겠죠. 됩니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이나 중도 상환하면 됩니다. 여러 주택을 맡기는데 그게 뭐 여세권이 앞에 들어가지고 막 3배 뛰비세요. 주택이. 그러면은 뭐 물리자 이러면 됩니다. 해약하고 다시 제가 받은 거 좀 개내고 가오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젊으니까 영농 경력 여기다 신경 많이 써야 돼. 지금은 젊으니까 잘 써놨네요. 그죠?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합니다. 그럼 2년 플러스 3년도 된다면 합니다. 지금 알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쭉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은 그냥 아무 무리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봅니다. 사례를 보는데 창원시 자 18페이지입니다. 27번 안에 내용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쭉 읽어보세요. 자 27번 봅니다. 진해구 소사동에 어느 분이 낙찰받았어. 받았는데 자 이런 거죠. 임대 농전부를 임대를 받는데 천이 뭐 된다 했는데 이거 보세요. 2명이 들어왔어. 2명이. 그죠? 이게 50만 1,000원인데 45만 9천원 이렇게 달리는데 1년에 4인용인데 누구는 50만 1,000원에서 1등하고 누구는 50만 120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쫀쫀하게 하면 안 돼. 그죠? 뭐 12, 120원 1사고 이러면 안 돼. 고마 51만원 이랬으면 대시킨데 그죠? 그럼 기분이 대시킨데 그거 가지고 너무 쫀쫀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요거 등기부 등본을 띄보니까 누구 소유가 우리 다 임대가 나오는 거. 자, 띄보니까요. 원래는 구해놨다가 요게 기획재정부로 바뀌었더라고. 지금 보니까. 보통 이래 있고 관리는 한국농어촌 공사서 하고 이런 대부계약서는 여기 있죠. 우리 수강생 받은 거.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줍니다. 여러분한테. 요거를 주는데 요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발급해 줍니다. 대부계약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에 거는 우리 수강생이 지금 현재 지금 계세요. 지금 계시네. 수강생이 받던 겁니다. 51만 2천원에 하포구 구산면에 계신 분인데 이걸 받았어요. 받아갖고 이걸 받아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걸 이런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대부계약서를 갖고 계신 분? 한 분밖에 없네. 여러분 하나씩 하세요. 그래서 5년 동안 하나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농지연금이 지금 뭐가 바뀌더냐. 작년 11월 1일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2019년도 뭘 바뀌었나 그러면은 2년이 지냈는데 2년이 이게 이제 신설된 걸 보면요. 2년이 지내야 되고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주소지가 담보농지하고 시군구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가 되거나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된대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사는 거는 이제 연접해야 된대요. 여러분 창원인 사람이 경기도 파주 낙찰받으면 안 된대요. 농지를. 아마 창원인 사람은 창원시 연접이 된 게 이제 고성군, 함안군, 김해시 이런 연접된다 이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수원시 팔달구. 자, 이거 봅니다. 요 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연접과 이야기입니다. 연접. 요 분 있죠? 연접해야 되는데요. 연접한 시군구인데 수원시 팔달구 하고 용인시 처인구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데 용인시 처인구의 농지를 낙찰받는다. 거리는 37km. 직선 거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연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키로는 안 되고 용인시 팔달구, 용인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처인구.
자, 답은 주놨어. 답 어디 있나 그러면은, 자, 여기 있네. 예로 주민등록 거주지는, 자, 30번입니다. 30번. 주민등록 거주지는 수원시 팔달구고 낙찰 농지는 용인시 처인군데 직선거리 37km인데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오케이. 농지연금에서 말하는 연접한 시군구 요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 수원시 용인시를 이야기하며 행정상 나눈 행정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청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시겠어요? 된다.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접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1월 1일부터 지금은 지났으니까 좌우정한 여러분은 지금은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내야 되고 30km 이내든지 연접이 되든지 하면은 된다. 이게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전에는 낙찰 받으면은 작년 10월 달만 해도요. 낙찰 받고 파주구 받아가지고 바로 농지연금 시작하면 됐습니다. 이름 받고. 그럼 지금은 어쩐다고요? 2년 지내야 돼. 그럼 62살 말쯤 되면 농지 낙찰 받아야 돼. 알겠죠? 그래갖고 63살쯤 되면 농지 낙찰 받아가지고 65살부터 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확하게 하면. 그럼 65살 때까지는 뭐가 또 필요하다고요? 농지연부가 5년이 필요하다. 그입니다. 그럼 농지연금도 우리가 주택연금이 60살에서 55살로 5살 떨어졌죠? 그러면 농지연금도 65살에서 60살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왜냐 그러면은 50살부터 거의 뭐 정년을 퇴직을 해버리니까 지금 퇴직 연령이 50세로 막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기니까 이게 안 되겠다. 굶어 죽으면 안 되겠다.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농지연금도 한 60살 되면 안 되겠나. 5살 늦춰가지고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사살 준비하는데 연금액은 주택보다도 한 30-40% 높다 아까 봤다 그죠? 금액이 세요.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제외되는 게 있어요. 농지연금에서 가압류가 됐다, 담보가 되는데 담보가 되더라도요. 여기 보면은 15% 미만인 경우는 된대요. 담보가 있어도 농지의 설정이 예로 1억이다 그러면 1,500, 5억이다 그러면은 뭐 15%니까 얼마고 7,500이가 막 그 정도 있는 거는 연금에 반대 지장이 없대요. 1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지금 설명되는 그대로고. 자, 그 다음 봅니다. 31번. 거제시에 보니까 26% 떨어진 농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죠? 이렇게 많이 떨렸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겁니다. 돌싱이 둘이 만났어요. 돌싱이.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한 3억 정도 여유돈 가 있어요. 3억 정도. 이제, 둘 다 한 60 서이 됐어요. 60서이. 돼가지고, 이제 3억 정도 여유돈 가 있고, 한 사람은 돈은 없는데, 농점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3억 가면 뭐합니까 했더니, 은행이 몇 개 났대요. 은행이 몇 개 났는데, 이자가 연 1%니까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 받는데요. 그럼 한 달에 38, 24, 24만원 정도 받는데요. 3억 내가지고. 그래서 커피 한잔 하다가 나도 돌인데 선생님도 돌십니까? 이래서 서로 합치면은 내가 농지연부가 5년이 있으니까 합치면은 우리가 한 8억짜리, 9억짜리를 한 3억에 받아서 2년 뒤에 우리가 월 300씩 선생님이나 내나 여러 합치면은 120살까지 살아도 두 사람 다 아무나 먼저 죽어도 마찬가지고 사는 사람이 살아도 300을 준다니까 합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24만원 받다 300 받으면 좋잖아요. 외롭다가 또 한 사람 더 생기면 어떻습니까? 더 좋잖아요. 그래 합치대요. 지금 잘 살고 있대요. 그래서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미리 농지연부를 5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믿거나 말거나. 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많이 드는 게 많아요. 농지가 그죠? 많이 드는 게 많습니다. 자, 많은데 요게 이제 보면요. 이 가평 거도 그렇네. 가평 한번 볼까요? 19에 8873 봅니다. 왜 많이 떨어질까 이렇게? 그럼 저거 농지연금 받으려고 하면은 가평에 가야 되겠네. 그죠? 가평에 주소를 옮겨하고 거기서 살고 19에 뭡니까? 88?
어? 8873입니다. 8873. 오케이. 19에 88. 자, 가평봅니다. 11억짜리가 2억 7,400에 떨어졌습니다. 뭐 무시 많이 떨어졌노? 그죠? 이 변경됐다, 이죠? 변경. 변경이 오늘 며칠이고? 어제 변경했네. 그럼 변경된 거는 주로 여기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신청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뭐 여기 문건 송달역에 변경 신청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법원에 바로 안 갑시다. 법원에서는 들어왔는지 문건 송달역 보니까 들어왔네. 자, 법원은 4월 17일 들어온 게 기록이 되죠? 구독서는 안 되죠? 오늘 며칠입니까? 4월 24일인데 일주일 지나도 접수가 안 되어 있더라. 구독서는. 그럼 어디 가야 된다고요? 본적지를 가야 돼. 본적지. 그죠? 그럼 4월 17일이니까 벌써 들어왔죠, 지금? 들어왔는데 구독서는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구독서는 믿지 말고 어디 간다고요? 법원에 가야 돼. 법원에. 본적지로. 이거는 지금 없죠, 지금? 그죠? 없다, 지금. 영리신청 없어요. 일주일 전 거도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독시간도 빨리빨리 그날 정도는 몰라도 당일은 몰라도 하룻밤 자고 오려면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죠? 돼야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많이 됐어요, 이거? 11억짜리가 2억 7,400까지 전인데 용도 지금 뭡니까? 계획관리 좋은 거다, 그죠? 계획관리 이거는 자연보존권적 해놨는데 뭐 비슷하겠죠? 잡종지고 주거나지고 뭐가 문제 있을까, 이거? 뭐가 문제 있을까, 이거? 근데 이게 자꾸 보는데 왜 이래? 땅은 괜찮은데, 그죠?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집에서 한번 보세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3m 뭐 교량을 통해서 길이 있다고 해놨다, 그죠? 해놨는데, 자, 요거 봅니다. 옛날 사건. 옛날 사건을 보니까 9억인데 7억 1,500에 낙찰이 된 거다. 그죠? 옛날에 1,436평 주택이 있었고, 자, 주택이 1,436평. 지금 몇 평입니까? 똑같네, 평수. 그죠? 똑같죠? 그래서 지난번 사건을 봐도 그렇게 뭐 지난번 낙찰 얼마입니까? 7억 1,500. 그죠? 7억 1,500에 낙찰된 거. 자, 이거는 이렇네. 옛날에 가평 추급에서 설정이 많아요.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농협자산관리회사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M표를 사면 어떻습니까? M표로 채권을 사가지고 요거 이만큼 낙찰받았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뜰 때 이 받는 거는 MPL 부실 채권을 미리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또 믿고, 그죠? 요 놈을 믿고 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 되죠? 1등도 되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채권은 예로 내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 샀겠다. 샀는데 7억 1,500 낙찰받고 대출도 뭐 한 5억 받아 챙기고 2억은 호주머니였고 그렇게 팔 수 있는 이런 물건이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가격은 감정은 지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뭐 좌우지간 이게 금액이 많이 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있으니까 이건 보시고 선별 낙찰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래요. 여기 보면은 3억이다. 예로 3억이다. 예로 감정가에 이제 공시가가 3억이다든지 감정가라는 게는 90%가 3억이 넣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3억을 제가 넣어봤어요. 넣으니까 이제 정액형은 이렇게 됩니다. 정액형은 115만 1,000원인데 전후 후박형은요 10년은 많이 받고 10년 뒤는 작게 받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138만 원 받다가
이제 D는 이렇게 늦게 받고, 그럼 요거 잘 봅니다. 7,800 하는 것은 3억인데 7,800 정도는 예로 자녀가 결혼할 때, 돈이 급할 때는 요리 뺐습니다. 그죠? 빼쓰고, 그 대신에 연금이 줍니다. 115만 원에서 8 줄여요. 그래서 한 30% 정도는 여러분 긴급 자금으로 쓸 수가 있다. 쓰고 그 대신에 30% 쓰기 때문에 연금액은 조금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봅니다. 공시지가 2억 7,700이다. 그죠? 당진시에. 그죠? 공시지가 2억 7,700이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싸지죠. 그죠? 계획관리적이고. 그래서, 낙찰을 받고, 감정 가격에서 한 90%까지는 받을 수 있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비슷한 게 더 좋다. 급할 때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감정, 공시가 달라고 하면 되죠. 공시가로. 예로, 6억인데, 감정 6억인데, 공시가가 5억이라. 그 낙찰에 3억 받았어요. 그러면은, 예로 감정이 4억이다 놓았다 하더라도 나는 공시가가 5억이니까 5억을 달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정가하고 공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급할 때는 우리 공시가는 무조건 주는 거죠. 100% 주는 거고, 감정은 조금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로 10억짜리 3억 받으면은, 낙찰 받아갖고, 이제 노후청 공사서 연금해달라고 하면은, 노후청 공사서 그대로 안 믿거든요. 경매감정서는 안 믿습니다. 저거 다시 의뢰한다고요. 그 의뢰하면은, 평가해서, 야, 3억 받은 건데, 보니까 이게, 뭐, 위에 고속도로 지나고, 전선이 철탑이 밑에 내려가 선화지가 돼가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라서 낙찰을 싸게 받은 경우나, 감정을 그때 세게 했구나, 경매할 때. 그래서 좀 낮춰야 되겠다. 예로 10억짜리지만은 3억에 받아도 한 5억, 6억을 해야 되겠다. 근데 공시가는 7억대 빼면은 7억을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막 빼도 도 못하는 거죠. 공시가는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딱 최소 그게니까. 그래서 그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현찰로 받고, 나머지 농지연금을 받아도 된다. 지금 프레임입니다. 30% 현찰로 받고, 나머지 농지연금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뭡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요. 화성시 거는 공시지가가 12억 잡습니다. 12에 47448. 자, 이런 겁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에 보면은 이제 낙찰은 돼버렸는데 12억짜리가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3억 가까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요. 자, 여기 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 공시가죠. 감정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길이죠. 안 그래요? 자, 요거는 감정할 것도 없어요. 요거는 낙찰을 받으면은 무조건 우리는 뭐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요거를 해주소. 그죠? 그러면 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부가 나눠가지고 절반 쪼개가지고 그죠? 그러면 한 해 앞에 한 250 받겠다. 내가 느끼면 그 정도. 그럼 한 500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땅입니다. 공시가는 무조건 최소 여기죠. 최소. 그래서 가끔은 공시가 감정가 딱 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붙은, 이 좋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 공시가는 75,000원인데, 감정은 예로 300,000원이더라.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는 안 좋습니다. 가급적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4억에 샀다 해도, 이거는 최소한도 12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소. 받을 수 있다. 원장님 아까 그 처인구하고 그 부분이 예. 그 연접 시군구인데 연접하고 있지 않는데 행정구역상 경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김해시인데 부산 기장군이나 사상구하고는 연접 시군구는 아니거든요. 행정구역상. 그럼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걸 아주 알아봅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경매농지 봅니다. 경매농지. 자, 경매농지 보면요.
이렇게 해서 지금 24% 많이 때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때리는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 24%, 41% 이렇게 많이 때리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으면 얼마나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매농지. 자, 구독션 가서 경매 검색을 해서, 그죠? 농지 봅니다. 농지. 경남. 전국 볼까요? 누리 보면은 많아요, 이게. 농지가 몇 개나 크면은 전국에 2,800개 나오죠. 너무 많고, 우리 경상남도에 검색이라면요. 경상남도에 검색하면은 531개입니다. 531개입니다. 그 중에서 유찰이 내분된 거 이라면 보통 뭐 절반 떨어졌죠. 51개 중에서 97개인데 연금을 받은 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로 최저가가 뭐 1억쯤 된다 보겠습니다. 1억쯤 된다 이렇게 해보니까 농지가 지금 1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4억 6,100이 1억 5,100, 41% 이런 것도 괜찮죠, 그죠? 숫자는 좋죠. 딱 좋습니다. 이런 건 너무 크고, 그죠? 요것도 조금 크고,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질지. 그 다음에 이제 밀량에 이런 것도 이제 적정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적합한 거는 주로 이런 거죠. 뭐 5억짜리인데 2억쯤 되는 거,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럼 36% 이런 것도 좋습니다. 거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거제가, 그죠? 거제가. 그러면 조금 피해가지고 조금 좋은 동네를 한다든지 차원에 가까운 동네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하는데,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우리가 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농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쩌면 되죠? 테마 검색 가서 용도 지역을 가서 경남에, 그죠? 경남에 계획관리지역을 누르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물건 종류의 농지, 그죠? 농지 누르고 검색합니다. 검색. 하니까 174개가 나왔어요. 요거는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죠? 계획관리지역이고, 또 길이 있고, 평평하고 하면은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쭉 보시면서 찾습니다.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요장 요거도 괜찮습니다. 물건이 제가 보니까, 요번에만 떨어지면은 거의 반값이죠. 그죠? 1억 4,500, 한 7천 됩니다. 그럼 요거도 계획관리지역에 광화매장 옆에 주택가가 좋은 게 좀 있어요. 새집 지은 게 그 근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지금 땅이 나와야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요 뒷집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용도지역이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 있죠. 광암 해수장, 그죠? 해수장에서 이리 진동면 다구리를 갑니다. 가는 길목에 가면은 여기 이제 주택이 별장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이게 몇 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지금 별장 마지막 집에 지금 붙어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 땅입니다. 자, 이런 농지도 있더라. 그죠? 자, 또 봅니다. 자, 요까지는 농지고, 지금부터는